간목은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성정이지만 기토는 어떻습니까? 차분하게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분자분하게 부드럽게 굉장히 유순합니다. 을목일간자들은 상대분 뭐 굉장히 부드러워요. 남자라도. 근데 그 속에 경금을 갖고 있죠. 경금. 합의 성정인 경금을 갖고 있다. 경금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끼, 오한마 이런 거거든요. 무쇠거든.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정은 겉으로는 굉장히 유하지만은 그 사람은 성함 나면 어떻습니까? 도끼와 같은 그런 성정을 건드리면 뒤진다 하면 진짜. 그 을목인간자는 특히 그래요. 굉장히 사람 성찰하는 굉장히 조합이 있는데 약올려가고 썩났다 그러면 진짜 막 갖다 뒤진다 진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도 마찬가지. 경금은 부드러운 뭔가는 겉은 강하지만 그죠? 무쇠와가고 투박하고 끊고 맺고 막 확실하고 이래 하지만 그 속에는 부드러운 을목의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일간이라 보면 반드시 일간이 뭡니까? 제가 강조하지만은 그 사람의 정신적 환경이잖아요. 만약에 경금일간이라 하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저렇게 토박하고 끊고 맺고 잘하지만은 사살 이야기해 보면은 그 속에 을목의 그 성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을목의 성정을 끄집어내면. 만약에 을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참 부드러운데 그래가 부드럽고 뭐 내 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 싶어가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다가 이제 한번 뒤지는 거 진짜 썩나면 경금이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읽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잖아. 그죠? 신금은 또 들어. 신금은 완전체잖아요. 완전 보석, 내가 제일 잘났거든. 신금 일간자들은요, 그것도 닭띠잖아요, 닭띠. 그래서 닭띠는 뭐 똑똑딱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 뭐 이래 하잖아요. 신금 일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완전체거든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화하고 또 다르죠. 병화는 드러내려고 함이고, 얘는 이제 실속, 내가 진짜로 나는 있다 이거거든요. 병화는 다른 사람 볼 때는 훤해 보이지. 신금은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 그래서 신금일간자는 그 속에 아름다움을 표시하려고 하는 그저 병화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금의 신은 어떤 뭐 보석, 그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름다움을 비춰내려고 함이 욕구가 강한 거죠. 이제 이걸 이제 환경적으로, 그래 계절적 환경, 그죠? 그 오행의 특성, 그다음에 오행의 성정, 그러면서도 그 오행의 물상적 성정, 그죠? 이렇게 이제 그거 이제 다 이제 따로따로 한 마디씩만 뱉어도 서너 마디가 이제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문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는 그래서 금은 우리가 이 오행의 육신적으로 보면 어떤 일간이다라는 걸 떠나서 목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비급의 성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목의 성정은. 그리고 육신적으로 비급의 성정이 생각나면 그 목으로 때려가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화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화는 우리 육신과 십신적으로 볼 때는 식상과 거의 흡사하다. 식상. 토는 재와 같다. 재성. 금은 관성과 같다. 관성. 그래 금의 성정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사각 네모거든요. 네모. 이게 뭡니까? 틀, 규정, 규칙, 틀 이런 거잖아요. 이런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금. 그러면 내가 금기가 있는 사람은, 금기가 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반듯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하면 뭡니까? 관성이잖아요.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이다. 이러한 성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수는 물, 그죠? 물수자, 물의 흐름을 본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도 큰 바다와 큰 이 호수와 같은 그런 물도 있지만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진짜 이 살아있는 물, 그죠? 이런 물도 두 가지로 우리 음양으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 물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조용하다. 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런 거잖아요.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제 어떤 물을 상징. 또 온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화는 뜨겁지만은 물은 굉장히 차갑다. 음의 대표적인 거잖아. 가장 음다운 거잖아요. 음양적으로 보면 가장 음다운 거다. 그래서 그럼 물은 조용하겠구나. 또 속을 드러내지 않겠구나. 우리가 바다 같은 데 가보면은 물이 좀 깊으면 해면 20m 정도 가면 햇빛이 들어가도 그 이상 들어가면 깜깜하게 안 보입니다.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임수예요. 임수는 뭐 양의 수라 해가지고 큰 호수, 바다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 개수는 어떻습니까? 흘러내리는 물, 살아있는. 그래서 임수는 고요하지만 개수는 안 고요합니다. 수라고 해서 다 같은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수의 성정을 보세요. 굉장히 그 사람은 또 화 같아. 화. 개수의 성정이 그래요. 화 같다. 그런 화는 아니죠. 수인데 임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임수는 아주 어둡다, 조용하다, 차분하다. 그렇지만 그 속은 뭔지 모르고 속을 잘 안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보려고 할 때 그 사람 속 잘 안 보입니다. 말을 안 하거든. 뭔가 안 드러낸다니까. 아까 병화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한마디 툭 던지면 10마디가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은 속임이 없고 감춤이 없거든. 임수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요. 이거거든. 가만히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조용하고 차분하고, 또 육친적으로는 음양적 육친은 어떻습니까? 여성스럽고 이런 거예요. 그 여성스러움 중에서도 조금 활동적이면 괴수일 수 있고 이거죠. 그 다음에 수는 또 어떻습니까? 수의 성정이라는 게 먼지가 많은 바닥에 스프레이 싹 뿌려보세요. 먼지 안 날리죠. 물에 의해서 뭉쳐져 버립니다. 그죠? 화는 어떻습니까? 퍼져나감이잖아요. 먼지 막 퍼져나감이거든. 수는 끌어당김이에요. 끌어당김. 그래 화의 불은 화수가 같이 있어서 화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촛불의 모양, 바로 불의 모양이 있는 거라. 그 촛불 속에 보면은 장작도 마찬가지만은 보면 까만 게 있어요. 까만 게 촛불 속에 까만 심지 같은 게 있어. 요게 음의 성정, 불의 모양을 잡아주는 음의 성정이거든요. 그래서 불의 모양이, 화의 모양이 있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화는 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화는. 이제 이런 관계성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수가 가장 우리가 하는 거는, 목은 인의짐을 중시하고, 화는 성질이 버럭거리고 뇌를 드러내고 번개와 같이 뭐 바박거리고 따닥거리 사도 예의를 중시하고 이거잖아요. 토는 이쪽 저쪽 다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설득하고 이래서 해야 되니까 중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신의를 중시하고 이거잖아요. 믿음. 이 금은 내가 성질이 칼 같고 분별 탁탁하고 냉철하고 이래 하지만 의리나 있다. 의리 이런 거요. 금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의리를 중시한다라는 거잖아요. 수는 뭡니까? 조용하고 하루 중에서는 밤과 같고 어둡고 그저 조용하고 1년 중에는 겨울이니까 그때 뭐 합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봄에 새로운 씨앗을 새로운 뭔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획하고 하는 지혜를 담당하는 기관이 오행적으로 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과 수의 성정과 수의 물상적 성정과 그다음 사회적 성정과 그죠? 수의 또 사회적 환경과 계절적 환경 그죠? 이러한 것들을 복합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 그 사람 성정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자연이라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여기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리학이라 하기는 다른 게 인간이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 알고 계시는 게 바로 이게라니까요. 그죠? 수라 하면 그래서 수의 성정을 많이 가진 사람은 첫째로 여성스럽구나, 조용하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생각이 많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인성과 가장 닮았다라는 거예요. 인성, 그 지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 많으면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것과 이제 또 나중에는 합쳐서 이제 요게 이제 참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자 만약에 금이 많아, 금 일간도 되고 금의 기운이 많아 그러면은 생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극하잖아요. 그럼 금 일간이 생하니까 금생수 일단은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겠죠. 그러면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근본적인 성정은 아까 냉철하면서 판단하고 정리정돈하고 참 내실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미 내가 가을이니까 내실이 있고 결과를 중시하고 이런 건데, 근데 거기서 금생수 하니까 수는 조용하다라고 했잖아요. 금도 음이잖아요. 오행적으로. 오행적 음양으로 볼 때 목화에 비해서 금이잖아. 그러니 금생수 하니까 음의 성정이 더 두드러지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수는 또 조용함을 이야기한다. 영구하고. 그래 금의 성정이 많다 하면 수의 것을 많이 쓰려고 하는겠구나 이런 거죠. 이제 그에 더불어서 이제 이제 육신적으로 막 만약 금이 많은 일간자다. 그러면 일간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일간의 기운을 빼주는 토는 인성이라서 그죠? 금이 비겁이면 인성의 기운을 많이 빼니까 그죠? 인성이 나한테 불리할 것이고, 인성이 누굽니까? 엄마. 나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비겁이 강하다 그러면은 일단 인성의 기운이 약하다면 기운을 빼야 되니까. 그래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엄마랑 관계를 자주 가져라.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수시로 밥도 사주고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비겁이 또 만약에 이게 또 이게 관이라면 토의 것이 기운을 많이 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관이라면 토는 재가 되잖아요. 그래 그 일간에 따라서 그 재의 육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에 이제 일간 그 네 명에서는 이미 육신적 관계가 금이라면 금의 육신의 관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상생상극의 원리는 그럼 수는 또다시 수생목하잖아요. 수생목하고자 하니까 수의 성정은 조용하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 기본적인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죠? 또 그다음에 이제 상생상극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도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렸네. 혹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 좀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